알아두면 100% 쓸모있는 세상의 법칙. 오늘 세상의 법칙은 뭐야? 상대적으로 소수인 선구자들의 생각을 사회 전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할까? 라는 문제야. 그거라면 힘센 댓마리가 나서면 되는 거 아냐? 그건 니네 동네 이야기고. 지난 50년간 많은 연구에서 이른바 변화의 시점인 티핑 포인트에 이르기 위해 꼭 필요한 소수의 숫자를 찾는 시도를 해왔지. 연구자들은 티핑 포인트가 10%에서 40% 사이의 범위 내에 있을 수 있다고 추측했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지. 그래서 오늘의 법칙은 사회 관례의 티핑 포인트?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10년) 이상 진행된 실험 연구를 통해 대규모의 사회 다이나믹 변화를 온라인상에서 실험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이 연구는 사회 관례의 티핑 포인트에 대한 실증라는 이름이 붙어있다. 참여자 20명으로 구성된 10개 그룹은 언어적 규범을 따를 경우 보상을 받았다. 언어 규범이 만들어진 다음 규범에 반대하는 소수 반대자들로 하여금 전체 그룹의 규범을 바꾸게 독려했다. 실험에서 이 소수 반대자들의 숫자는 그룹에 따라 다르게 설정됐다. 그런데 소수 반대자가 전체 그룹의 25% 미만일 경우 변화의 시도는 실패했다. 그러나 변화를 위해 헌신한 소수가 25%에 이르렀을 때 그룹 다이나믹에 급격한 변화가 왔고 매우 빠르게 집단의 다수가 새로운 규범을 받아들였다. 한 실험에서는 단 한 사람의 차이가 변화의 성패를 좌우했다. 연구자들은 기존의 규범에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는 보상 금액을 올려서 결과의 정확도를 실험했다. 기존의 규범을 따르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상금을 2배, 3배로 올렸을 때도 소수는 여전히 그룹의 규범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결과를 관찰했다. 연구를 이끈 센톨라 박사는 사회가 대규모의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티핑 포인트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티핑 포인트에 이르지 못할 때 소수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놀랍게도 단 한 명이 추가되어 25%의 티핑 포인트를 넘을 경우 소수의 노력은 전체 그룹의 의견을 바꾸는데 빠른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했다. 실제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25%라는 정확한 티핑 포인트는 상황에 따라 변한다. 이 정확한 숫자는 사람들이 규범을 기억하는 기간과 어떤 신념이나 행동이 얼마나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지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수많은 과거의 상호작용에 근거한 신념이 있는 사람은 하나의 변화 요인에 의해 비교적 덜 영향을 받는 반면 최근에 상호작용만 고려한 사람이라면 더 쉽게 바뀔 수 있다. 이 연구 결과는 사회의 규범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수의 운동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몇백 년간 내려온 고전 경제학의 사회 변화에 대한 관점과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균형 안정성 분석이라고 불리는 전통적인 모델은 진정한 사회의 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51% 이상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론적으로나 실험적으로 훨씬 더 적은 사람으로 효과적인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연구자는 특히 개인적인 보상이 다른 사람들이 용인하는 행동을 조정하는 사람의 능력과 직접 관련된 조직에서 친사회적인 방향으로 사람들을 독려하는 환경을 조성될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이 연구는 인터넷상의 정치적인 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중국 정부가 웨이보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를 친정부 선전에 사용하여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수 있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환시키는지를 알아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근본 신념을 바꾸기는 어렵다. 그러나 센톨라의 연구 결과는 헌신적인 소수의 사람이 사회적으로 용인된 행동을 바꿀 수 있으며 에너지 소비 감소, 직장 내 성희롱 감소 및 운동 습관 개선과 같은 친사회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반대로 소수에 의해 인터넷 트롤이나 사이버 폭력 및 인종차별의 집단적 폭발 등 대규모의 반사회적인 행동 또한 촉발되는 것을 보여준다. 결론을 보면 대규모의 사회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확실한 입장을 취하는 약 25%의 소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네요. 그런데 그 결론대로 사회적 티핑 포인트를 직장 내 기준이나 더 나아가서 모든 사회 운동의 주도권을 잡는 데에도 적용한다면 소수의 반란도 가능하다는 말이네요. 그렇지. 특히 온라인이 어쩌면 주류가 된 현실에서는
그동안 논쟁이 되거나 끊기었던 많은 주제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등장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쉽게 이끌리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되지.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중요하다고 하는군요. 미디어 뭐? 교양 플러스 AI 플러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 교양에도 AI의 협업이 필요하다. 오늘의 교양을 AI에게 물어서 더하고 AI로 상상력의 미래를 그렸다.